강화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갑자기 왜 웃음이 나오지? 참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앉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죠? 한 달 정도 됐나? 네, 제가 방송을 좀 잠깐 접어졌는데 한대건의 시즌2 음담패설 방송 시즌2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안 기다렸나? 네.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뭐랄까, 저도 좀 많이 지쳐 있었고, 뭔가 좀 변화된 좀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방송을 조금 쉬면서 시즌2를 준비했고요.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내용 깊고, 여러분들의 알토란 같은 그러한 방송을 만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좀 보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더 낫다, 저게 예전에 했던 게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편한 게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 보다가 이렇게 시즌2를 살아보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대건이라는 사람한테, 한대건이라는 전문가한테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 기탄 없이 욕을 하셔도 되고, 칭찬해 주시면 더 좋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저희 사무실 전화하셔도 되고, 제가 직접, 제 전화번호도 다 공개해 놨으니까, 여러분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똑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들어가서 기수나 마방들 취재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어디서 들었대더라, 어디서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죠. 직접 만나고 옵니다. 격시나 매주 목요일마다 기수협회 취재 들어가서 기수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교사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만나고 듣고 오기 때문에 취재기자 한대건이라는 타이틀을 전 한 번도 부끄러워해 본 적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구라를 댔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송은 유지 나갈 거고요. 조금은 더 독하지 못하고 조금은 좀 부드러워진 한대건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내면에서는 칼을 좀 많이 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해. 그렇다고 제 방송을 많은 조교사분들과 기수분들이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명은 볼 거야,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어쨌든 간에, 그분들한테도 좀 누가 되지 않고, 나도 밥줄이잖아. 나도 이거 잘리면 할 것도 없는데. 취재기자 잘리면 내가 뭐 해 먹겠어? 그러니까 취재기자 안 잘리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동안의 음담패설 시즌2.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요청과 사랑으로 무럭무럭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집이 이사가거나 새 집을 사면 사람들이 휴지 같은 거 사가잖아요. 휴지 같은 것도 사가고 예전에 성냥 참 많이 사갔는데 활활 타라고. 아니, 집이 활활 사는 게 아니라 집이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돈도 좀 많이 벌고 운이 좀 많이 튀라고 성냥 같은 거 사갔는데, 제가 시즌2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휴지나 성능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오로지 제 음성 정보와 문자 정보를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걸 한대건이한테 휴지 하나 사줬다 생각하시고 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광고 나가고 있어요. 060-706-9999 음성 정보 나가고 있는데, 제 무통장 정보 나갈 겁니다. 아마 어디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무통장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무통장 문자가 좀 싸죠. 하루에 2만원이고 이틀에 3만원, 3일에 4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자 정보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 공개해드리면서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승부처는요, 4, 6, 9, 11, 13. 4, 6, 9, 11, 13. 역시나 더바가 있죠. 11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모든 경주가 메인입니다. 어떤 한 경주가, 요 경주는 메인이고, 이건 준메인이다 이렇게 하진 않고 다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더 힘을 실어줄 경주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다, 11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같아 봅니다.
제주 경마는 이경주로 승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달은 시즌2 놈자패들 방송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뀌었죠. 나도 낯설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간에. 요게 바로 이제 출마표예요. 서울경마, 토요일경마 제1경주의 출마표고요. 여러 마리 RPD 출연하는데 뭐 잘 섞여 있습니다. 똥말이죠. 한마디로 능력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던.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걸음들이 더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 자체만 놓고 본다면 쓰레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뭐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인기권을 보면 이게 이 예상기에 잡힌 검빛 사이트에 나온 인기도예요. 뭐 1번마 뭐 농부의 수채화 3번 대지역을 뭐 이런 나필이 잡혔는데, 자, 농부의 수채 화는 봅시다.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거는 보였었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실전에서 뭐 그랬으니까 두 번째니까 더 잘 뛰겠지 했는데 역시나 못 뛰어요. 궁금하죠, 이런 말들은. 왜 못 뛸까? 주행검사 모습 보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실전에서는 왜 개판을 본 적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뭘로 기수였지만 이게 김동수 기수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김동수 기수를 오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마필이 주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마필들이 좀 이렇게 경합을 안 한다든가 붙지 않으면 지 걸음대로 뛰는데, 이게 옆에 뭐가 오거나 막 이러면은 경황이 없는 거야, 얘가. 얘네들이 뭐 기계도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행검사는 아무래도 견제가 없는 게 주행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1분 6초라는 시간 안에 들어와서 내가 경주만 와서 자격만 얻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실전의 상황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정신이 아닌 거죠. 막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막 사람도 소리 치지, 막 햇볕도 찌지, 막 날씨도 덥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는 실전에 적응이 덜 돼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예민한 다른 마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김동수 기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교 때는 그것의 보완을 위해서 신경을 또 많이 썼고요. 과연 이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조건은 농부의 수치체화가 견제를 받지 않는 그런 경주를 펼치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이번에 1번 게이트 2점으로 그럴 수 있느냐? 결코 만만치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목해야 될 마필이 있어요. 한번 이 사마 대지역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사실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뭐 그전까지 경주력을 보면은 입상 한번 하고 나서 이게 휴양을 했는데 그냥 편성 약체에서 왔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재주행 검사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또 그전에 뛰었던 경주력도 보면 뭐 그렇게 못 뛰진 않았어요. 사실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11마리의 아피들을 통틀어 봤을 때 기본적인 능력이 아주 좋은 아피는 없기 때문에 사마 대지역거리 휴양을 갔다 와서 재주행 검사 모습이라고 한다면 좀 뛰겠는데, 그 지하주 기수 좀 만났죠. 지하주 기수한테 물어보니까는 지하주 기수는 항상 멘트가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뭐 되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얼버무리는 스타일의 기수기 때문에 제주도 주행검사 때 뭐 좋은데요. 그랬더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표현을 좀 약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한번 대지역은 그렇게 말합니다.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고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믿겠어요.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오래간만에 지하주 기수에게 상금벌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놓고 할까라는 고민까지도 한번 들었어요. 하지만 뭐 이마필도 역시 한번 휴양을 갔다 왔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뭐 농부의 수채화도 조금은 좀 불안하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대지역을도 좀 불안하고, 그래서 뭔가가 좀 다른 사고 칠 게 있는데, 선행은 당연히 9번마 배다리 서미트예요. 이 마필이 굉장히 발주가 빠른 마필인데 지구력이 없죠. 그러니까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뭐 안쪽에서 막 밀고 나오는 마필이 있으면은 뭐 얘도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저지는 아니고요. 이 마필들 중에 가장 내용이 괜찮았던, 뭐 지난번보다 걸음이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나아진 것 같아요 했던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솔직히 승부경주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과연 승부경주로 가져갈 정도 이게 보여줄 게 있나. 그런 걸음이 없으니까 이건 승부경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마피를 조금 더 공개해드리면 바로 2번만 44단입니다. 정말 보여준 게 없죠. 뭐 개바닥 중에 상바닥입니다. 뭐 꼴찌만 하고 자꾸 왔으니까 딱 1점밖에 안 치는 마필이에요. 뭐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는 더 있는 건 사실인데 복귀로는 안 나와. 뭐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나본 조상범 기수는 의외로 조개 때도 칼칼한 모습이 있다고 나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1번만 농부의 수치가 불안해. 3번 대지역도 불안해. 그렇다면 뭔가 사고를 칠 수 있는 마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2번만 나아내다니 그런 면으로 본다면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말이 좋아진 건 맞겠죠. 직접 조교를 해본 기수가 말을 한 거니까. 하지만 이 마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답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경마 전문가잖아. 이 마필이 뭐 뛴 걸음이라든가 기본적인 보여준 걸음, 순발력이라든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백판이야. 그냥 꼴찌야. 그런 마필이 컨셉만 좋아졌다고 해서 이 마필이 대단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구라고요. 정말 이 마필이 정말 취재해온 내용대로 놀라운 선전을 펼치면서 성적을 낸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셔야겠죠.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긴 하지만 컨디션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승식이라는 게 꼭 복승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삼복승식도 있고 복연승식도 있고 쌍승식 뭐 삼쌍승식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엄마 44단은 여러분들이 뭐 막권 조합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꼭 안고 가셔서 이마필이 3차 안에만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한글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고 44단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6과 밀키세리는 뭐 조교자는 나름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썩 보여준 거는 자체는 없고요. 오히려 오마 서울 매직 같은 마필들이 탄력이 있죠. 뭐 결정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기도를 보면은 뭐 농부의 수채화나 돼지어거리 좀 압도적이에요. 뭐 팔마 골드 빌드는 왜 팔리는 거야? 되지 않는데. 이건 별거 아닌 것 같고. 고마 배달리 서미트도 사실 뭐 선행력 빼고는 뭐 아무것도 없죠. 뭐 크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니까. 많은 잡혔네. 3번이 복병으로. 아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1번, 4번 다 못 믿겠으니까 그나마 1번과 4번 중에서 나은 마필은 4번이 아닌가. 왜냐면 1번 농부의 수차는 경합 속에서 다른 마필들이 예민하니까 또 집중 못하고 삽질할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올라오긴 올라오겠죠. 그래서 4번이 축막감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1번, 4번 중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말씀드리는 방송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동안 보신 분들은 알지만 농부의 수차가 왜 못 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기수만도 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방송에.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내용들을 듣고 계시는 거고요.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되고요, 항상. 여전하죠, 제가. 예. 어쨌든 1번, 4번이 다 불안하니까 이용한 마하네다. 요 앞에 한번 주목해 보셨다가 1경주인데 뭐 무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차분히 한번 공략을 하시면서 1경주를 이용한 마하네다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얘기가 되게 길어진다. 이렇게 막 방송 보면서 하니까 되게 길어지네. 어쨌든 간에 이것도 편성이 개판이죠. 7번 마하이트 콤에 또 정말 태종이 형이 거의 가죽을 벗기고 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면서 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정옥 조교사가 똑똑한 것 같아요. 정말 편성을 잘 고릅니다. 이 마하이트 코멧이 가장 상금을 벌 수 있는 그런 편성을 골랐다고 보여지고요. 이전의 경주력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요거는 편성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충막감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이번 경주에는 충막감으로 뭐 이러냐? 어이씨, 별표를 못 그려. 나 별표 못 그린다 진짜. 어쨌든 간에 야, 이 별표를 못한다. 연습 한번 해볼까? 아니야, 이거 아닌데. 아니, 낯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별표를 딱 그려보면은, 7번은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력한 충막감이 아닌가. 야, 이거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 어쨌든 7번은 그래요. 그래서, 쌍승식까지는 몰라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조금 더 유력해 보이고요. 사실은 3번 페더럴 킹이 좋죠. 마누엘 교수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게 좋다는 표현보다는 적절한 편성을 또 만난 것 같아요. 화이트 코멧과 함께. 인코트 게이트 이 점도 있고, 뭐 딱 부러지게 올라갈 수 있는 필요 없잖아요. 뭐 시우마 이글아이가 이번 경주에도 팔리는데, 이전의 경주도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뭐 편성 때문에 올라오고 입상하고 했던 건데, 지난번에 8월 10일 날 경주에서 뭐 완전히 뭐 발바꿈이 안 되면서 능력 부진을 당하죠. 그리고 또 재주행 검사를 봤는데, 뭐 주행 검사 때도 곧잘 뛰어요. 근데 항상 그만큼 뛰니까 뭐 편성이 약하니까는 이게 뭐 지금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데, 이글아이는 조교 때 모습 보면 조금은 더 괜찮아진 건 맞지만 이 마필도 능력이 큰 마필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깰 수 있다고 보고요. 7번 C2번 마건이 아마 최저 배당이 될 것 같은데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더 한 발이 있는 3번 페더럴 킹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9번 페넘브라는 박상호 기수를 만나면 매번 괜찮다고 해요. 말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상호 기수는 이마필이 발주기 안에서 너무 요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랄까요, 뭔가 이게 기승자의 의도라든가 아니면 경주에 집중을 하고 뛰어야 되는데 계속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발주를 늦바른다든가 아니면 경주를 뛰다가 페이스 안배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넘브라가 지금 매 경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다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만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혼돈아주게 싶으면 뭐 카이젠 실버가 뭐 취임용을 발휘하면은 뭐 취임용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능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고 항상 선두권이 무너진다든가 좀 행운이 따라야 돼 얘한테는. 행운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인기도 한번 볼까요? 네, 인기도를 보면은 역시나 뭐 거의 뭐 준대끼리 될 것 같다. 7번 놓고 4번 12번이 이렇게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리는데 저는 4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두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공략을 한다면 4번 7번 쪽에, 뭐 7번은 축이고 7번은 뭐 됐어 별. 아씨 비싸지 않습니까? 별 됐어요. 7번이면 축이고 7번을 놓고 4번 쪽에 주력하고, 시험은 이글아이는 이게 환수될 배팅이 같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12번만 이글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9번만 페넘브라 10번 카이젠 실버 이 안에서 한번 7번을 놓고 말해놓고 보니까 준대끼리 새끼리 불렀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편성 자체가. 뭐 그거 아니면은 뭐 9를 터져야 되는데 7번이 풀어져야 되는데 뭐 풀어져도 할 말은 없지만 굳이 제가 7번을 풀어뜨리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상경주는 7번 4번 쪽에 7번 4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3경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 5경주까지는 이래요 편성이. 5경주까지는 뭐 다 고만고만합니다. 강력한 축마가 한 마리 있죠. 요렇게 이게 작아서 그러는구나. 8번 8번 스트롱킹. 지난번에 제가 이거 놓고 승부 들어가서 적중을 했죠. 뭐 좀 버장은 좀 작긴 했지만 걸음의 변화를 확연하게 보여줬고요. 지난번에 또 경주가 완전히 꼬였었고, 마방에서 서인석 쪽에서는 오늘 추마 투표장에서 일찍 나가셨는데 회의가 있어서 끝까지 기수 선정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지금 이 경주가 신마대 어린 마필들에게 상금을 더 주는 경주죠. 보통 이제 6등급의 상금은 1,000만 원 정도가 좀 넘는데 이건 3,0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교사가 자기만의 좀 능력이 있는데 하위군에서부터 한 4등급의 상금을 벌고 가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스트롱키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나온 거고요. 또 문세영 기술을 기생을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우승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준 거람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8번 스트롱키는 강력한 축막감이 아닌가. 8번은 인정합시다. 8번은 인정하고 8번은 인정. 이거 꼭 써줘야 되나 내가. 야, 초등학생 글 쓰는 것도 아니고 쓰기 너무 힘들다 이거. 8번 인정. 8번은 인정을 하고 내 글씨 내가 못 보겠다. 8번은 인정이 되는데 후차권이 개판 5운전이에요. 제가 신마경주를 상당히 좀 잘 분석을 해드리는데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요. 일단은 인기권에서는 2번마 천총이 별거 없는 마필인 것 같지만은 의외로 주행할 때 모습 보면 꾸준히 마필이 뛰어요. 또 안토니오 기수가 순발력을 살린 기수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조심할 필요가 있고, 7번마 신대로가 이게 계륵이죠.
지난 8월 9일날 주행검사 제외되고 8월 16일날 주행검사를 상당히 잘 받았는데 뭐 워낙에 상당히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상대 마필들이 능력이 없으니까는 시종일관 여유를 보였다고 치고 1분 4초대의 기록인데 이동환 기수를 만나서 오늘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진료 기록을 보면 골마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골마염에 대한 여파가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골마염 때문에 약간 사리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띄워주는 마필이고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골마염 때문에 100%의 건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뭐 나름대로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죠. 10번만 헤리티지도 좀 그래요. 지난번 8월 9일날 불합격이 됐던 마필인데 그 다음 주행검사에서는 시종일관 여유를 보이면서 제어에도 탄력이 나오는 모습 고개가 좀 높죠. 그래서 이 이혁기수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말은 조금 더 나아지고 뛰어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어린 티가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뭔가 이렇게 확신을 주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띄워줄 것 같긴 한데 그 어린 티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시험 월드비욘드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김동수 기수는 일본 킹 오브 더 필드를 조교를 했죠. 그래서 김동수 기수 만나봤는데 킹 오브 더 필드는 사실 조교 때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했고요. 시험 월드비욘드는 저 목요일 딱 하나 만져봤는데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게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이것도 잠깐만요. 한 번은 불합격이 한 번은 합격인데 불합격 될 때는 약간 고개가 좀 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7월 26일날 재검을 보면은 의외로 뭐랄까요 굉장히 많이 무뎌지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뭐 합격인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탔겠죠. 약간은 좀 무뎌지는 감은 있었지만 가능성은 조금 더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8번마 스트롱킨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애매해요. 뭐 7번 신대로 10번 헤리티지 시험은 별드비온도 뭐 테마필 다 팔리긴 하는데 천총도 있고요. 근데 이 마필들이 다 좀 애매해서 8번 놓고 뭘로 때려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이 들고 있어요. 현장 컨디션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인기도 한번 볼까요? 인기도를 보면은 어딨어? 네, 죄송합니다. 인기도를 보면은 그렇네요. 8번을 중심으로 해서 10번 그리고 월드비욘드죠. 월드비욘드가 있고 헤리티지 신대로는 역시 조교 때 골마감 때문에 약간 좀 그러니까 좀 그렇고 어쨌든 생활에 다 팔리네요. 네. 천총이 안 잡혔구나. 천총 어디로 볼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떠한 나필을 과신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7번 신대로가 골마감 때문에 조교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현장 예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8번은 인정. 후차권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7번, 10번, 12번, 2번, 7번, 10번, 12번 네 번의 마필을 말씀드렸는데 2번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용은 다들 썩 좋진 않은지 10번 헤리티지 한 마리 이게 정도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4경주로 넘어가 볼까요? 뭐 2세 신마들의 접전 경주죠. 뭐 7전 경험을 하면서 걸음을 보였던 마필도 있고요.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로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똑같아요. 누구나 다 상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경주가 역시나 상금 많이 주는 경주고요. 이 경주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마필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주행하지를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분의 1도 발휘를 못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원하는 대로만 주행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능력을 100% 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장 기대가 되는 마필이라는 거예요. 뭐 그 마필이 인기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마필을 중심에 세워놓고 우리는 중배당 막권이나 아니면 한 10배 미만의 5배나 10배 사이의 막권을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한대건은 좋은 내용으로 이번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승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취재를 나가 보니까 낮은 마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마필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마필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3번마 라운 라이트맨 금화 플러스
동쪽 글로리, 라운퍼스트, 마성투 하나 둘셋넷 5마리 정도 이 마필들이 내용이 다들 괜찮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내용이 있는 말 한 마리가 한 대의 충막감이고요. 그 마필을 중심에 세워놓고 한대건이 오전장에 한번 승부해서 자금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의로 돌아온 한대건 역시 난 널 믿었어. 그런 모습들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4경주 만원간 좀 드리겠고요. 이마필 말고 뭐 한라블러썸은 김효정에서 만나보면 좀 나았다고 하는데 좀 그렇고 피키 돌풍은 이거는 그냥 뭐 안 될 것 같네요. 인기가 선행을 간다고 해도 바닥판에 관해볼 것 같은데 이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용들은 다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6번은 팔려도 안 되니까 그냥 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죠. 궁금하니까. 이렇게 잡혔네요. 9번, 11번이 압도적인 인기권이네요. 3번도 좀 잡히고.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4경주 한 달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좀 냄새나. 뭔가 좀 불안한데. 7번마 스마트군항은 지난번에 김정준 기자가 탔을 때 휴양을 하고 나왔어요. 뭐 이전에 경주력이 계속 삼착삼착을 하니까 그 당시에도 편성이 상당히 약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에 김정준 기수는 말은 이상이 없는데 공백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다. 안 뛰더라고 말이. 걸음이 안 나와요. 뭐 그때의 말이 맞다면 김정준 기수에 지금 정상 출전 중에 돌아왔는데 그럼 이번엔 잘 뛰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교는 또 아니야. 조교 때 모습은 너무 안 좋아서 얘가 단독 선행이죠 아마. 이번 경기 이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다 보니까 박으른 기수가 선행을 가면 잘 못 잡습니다. 다른 기수들이. 이게 박으른 기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근성이 다부진 기수고 레이스에 대한 판단 능력이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박으른 기수가 선행 가서 깨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단독 선행이 예고되는 만큼 무시는 못하는데 조교 때의 모습은 베스트는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제 생각이에요. 제 눈이고 제 눈깔이고 제 판단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누구는 좋게 봤더라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고요. 경주 뛰는 걸 봐야겠죠. 10번마 디터미네이션. 난 말들은 긴 건 정말 재수없어. 어찌 말들도 더럽게 어렵게 줬어. 디터미네이션. 이건 뭐야? 무슨 뜻이야? 늑발동이 걸리죠. 대부분 때 모습 보면 늑발동이 걸리는데 이런 마피를 문세영 기수는 꼭 선행까지 가더라고. 그러니까 늘어져 있지 않죠. 문세영 기수는 워낙에 영악한 기수이기 때문에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마필들도 전부 다 중간에 선행권을 끌어올려 놓습니다. 얘가 선행 갈지도 몰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보여준 걸음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추위권에서. 또 문세영이라는 카드를 뽑아둔 만큼 선수권 공략을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1번을 놓고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11번 형말 후보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죠. 저희가 이걸 적중을 하면서 기본을 만킹했었는데 딱 그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편성 때문에 올라오는 마필이 없으니까는 뭐 한 발 써갖고 버틴 거지. 뭐 또 이번에 대도 할 말은 없죠. 하지만 근본 자체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닙니다. 형마프가 그 짝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잘 뛴 걸음도 아니었었고 조교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마필 자체도 크게 믿음감은 안 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도전권은 있겠죠. 이 고마 킹리는 김동수 기수를 만나보면 말이 좀 예민하다고 해요. 입이 예민하다 보니까는 성적도 안 나오고 뭐 제어도 쉽지 않고. 근데 이 예민한 마필을 김동수 기수가 타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모르고 타는 거랑 이게 알고 타는 거랑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수 기수가 조결하고 왔고 다시 한번 재기생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편성도 약하고요. 안 될 것 없잖아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번 세네 플래시가 되지 않을까 봐요. 지난번에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참 지금 꼴린 대로 뛰고 멋대로 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늘 김덕현 교수를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네 플래시가 못지마 같지 않은데 이렇게 좀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냐 좀 아쉽지 않냐 했더니 뭐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타보려고요. 그러니까 컨디션에 이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좀 편하게 마이너스 2kg 감량까지 있으니까 지난번 어쨌든 53kg의 중량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뭐 안 될 거 없습니다. 게이트가 안쪽이고 하니까 저는 의외로 이번만 세네 플래시든가 이 구마 킹리 뭐 이런 마필이 조금 더 땡기는 마필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충막감은 11번마 디터미네이션. 아, 이거 별표 그리기 진짜 힘들다, 이거. 디터미네이션. 요거는 충마를 한번 해보겠고요. 관심 있는 마필은 말씀드린 2번마 세네플러시입니다. 그지 같다, 진짜, 이거. 세네플러시와, 그 다음에는, 뭐였죠? 어디 갔어? 킹리. 두 마필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요. 지금 스마트 군항은 선행이니까, 뭐, 최저배당이긴 한데, 11번을 놓고 7번을 때려,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막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세 마리. 2번, 7번, 9번. 이 안에서 커치를 내보고요. 향과 부분은 좀 거품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인기도 한번 볼까요? 인기도 비쌀 거야, 아마. 네, 비슷하네요. 오, 사용자 보면서 비싸 보는데, 자빠지는데. 아니네요. 7번만 스마트 군항이 많이 잡혔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잡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군항이 베스트는 아니라서 11번을 충마로 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잡힌 거야? 세네플러시는 많이 안 잡혔는데 킹리도 많이 안 잡히고 형마푸부가 엄청 잡혔구나. 이런 건 또 깨져야 제맛이죠. 네. 이게 다 예상가들의 조합이니까 거의 뭐 예상지 책자나 뭐 경마 예상가들이 배당을 움직이는 거니까 보는 시각이 다 틀릴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1번을 놓고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떤 마필들이 가장 궁금하시죠? 아마도 4번마 비상등이 가장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네요. 조상범 기수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좀 나아졌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태 이상 없대요. 컨전 자체 이상 없고 승급전인데 게이트짜리 상당히 빠릅니다. 거의 폭주가 튀어나가듯이 나가는 마피기, 총알같이 나가는 마피기 때문에 선행이 유력시 돼요. 근데 지난번에는 워낙에 견제 없는 선행, 편성이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비상등 자체를 잡아내지를 못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다른 마피들이 비상등을 가만히 냅둘 것이냐. 6등급 아니죠. 5등급이에요. 근데 만약에 6번, 2, 3번 비상등을 조금 더 압박하고 한다면은 비상등이라는 마필이 이렇게 폐활량이 좋거나 호흡이 좋아서 길게 뛰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조상범 기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든 좀 편한 전개로 인해서 우승을 한 건 맞지만 편하지 않은 전개 속에서는 검증이 되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호흡이 좀 짧다 보니까 그렇게 좀 불안한 요소가 가지고 있고요. 4번을 놓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문제는 시마 갑옷 풀킹이죠. 아,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게 발주가 원래 느렸던 마필이 아니거든요. 이 발주기 악벽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 다 발주가 안 좋았죠. 과연 이번에도 발주가 안 좋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발주가 안 좋아도 또 못 뛰는 건 아니에요. 취입권에서 한 발을 쓰기 때문에 근본은 아예 똥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 가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은 시우마 가보클킨이 아니냐. 그래서 비상등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다른 마필이 물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은 비상등이 부러지면 고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한 걸 하는 거고 부러지지 않고 버티면 뭐 데끼 들어오겠지 뭐. 시우마 가보클킨을 충마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비상등은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고 비상등은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라온 하니발은 이건 아니지 않지 않나. 선입권에서 한 발을 쓴 건데 승급전이고 기본 능력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편성도 약했었고요. 6번과 소망의 탑도 마찬가지. 이건 빨리 버려야죠. 안말 편성에서 정말 1분 3초대로 우승한 마필이 12주의 공격기가 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아니고요. 지난번에 편성덕으로 우승을 한 거지 능력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시원하게 X 하나 해드릴게요. 어이 잘했다. 자화자찬하고 예뻐. X 안 되고요. 문제는 메인스탠드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아주 시원하게 승부경주에 한방 막건으로 꽂아줬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전 경주에서는 발주가 좀 안 좋으면서 날라왔고 이전 경주, 바로 직전 경주에서는 늘어져 있지 않죠. 선두권 공략을 하면서 끝권을 보였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거림이 아니었었나. 근데 컨디션은 별로래. 그게 문제야.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어쨌든 컨디션은 조금 별로라서 과연 이게 실전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컨텐츠 나쁘다고 해도 혹은 다 들어와. 편성으로 지난번 찐 거는 믿고 그냥 한번 안고 가고 싶은 마필이야. 로얄 살롬은 지난번에 아예 뭐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상 출전 중에 돌아왔고요. 성대체 기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편성이 문제지 말은 좀 문제가 없다. 이 마필 예전에 따라가는 전기에서 한 번 썼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선행은 4번 비상등이 가잖아요. 얘가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4번 나가면 계속 가서 막 지랄 연병할 거야 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버티면은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은 12번 갑오풀키는 충막감이고, 네. 충막감이고요. 12번을 놓고 해야겠죠. 네, 12번 놓고 비상등은 배당 자체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7번과 11번 두 마리를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글을 안 쓰는 게 낫겠다. 아씨 너무 개그리 같다. 7번과 11번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경만 끝나봐야지 알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험빛 인기도를 한번 볼까요? 이건 뭐 비상등이 생각보다 가오풀키모는 안 잡혔네. 어쨌든 간에 매니스템도 많이 잡혔구나. 가오풀킨을 놓고 3번 비상등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운한지바는 풀빵인 것 같고 수방을 잡으면 뭐 잡히지 않았네. 또 뭐가 안 잡혔죠? 당문에는 참고해줬죠. 로얄 살롬이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그 배당이네. 로얄 살롬 한번 체크해놓았다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번 비상등은 선행은 유력하지만은 검증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 넘어갈게요. 이것도 아직은 전력이 가늠이 안 되는 마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중에서는 뭐 충막감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 S삭스. 사실 S삭스가 주행검사 모습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었죠. 마필 자체의 자원이 이건 삭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줬어요. 시중간 제어를 하면서도 국권을 보여줬고 그거는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어서 잘 뛰겠지 하는 생각도 충분히 들어요. 근데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이 크게 문제 있는데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라서 선두권을 주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죠. S삭스가 뭐 배당판에 이거 한번 인기도 먼저 볼까요? 거의 뭐 충분히 잡혔네요. 5번도 많이 잡혔구나.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뭐 충분히 놓고 여러분들이 사신다 그러면 제가 굳이 뭐 말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 한 마리가 있어요. 바로 2번마 스피드입니다. 첫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주행불량으로 불합격입니다. 발주가 안 되죠. 발주 늦바라고 나와서 직선에 엄청나게 놀라운 탄력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발주가 안 됐어요. 뭐야 이거? 아이씨 망했네. 발주가 안 됐어요. 이런 거짓말이야. 처음 하는데 뭐 다 맞겠어. 어쨌든 간에 발주 좀 안 됐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개판이죠. 개판은 온전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두꺼워진 거야? 어쨌든 간에 뭐 발주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번째에도 발주가 안 됐지만 직선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주만 좀 나아지면 괜찮게 뛰겠다. 워낙에 끝걸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 주행검사 이후에 계속 발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어찌됐든 간에 선두권에 누가 나가든 간에 늦발을 해도 결국 직선 한발 싸움에서는 가장 뭐랄까요 두각을 나타낼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번 어차피 신마 경주니까 뭐래도 안 맞아보는 마필들이고 이번 스피드홈을 강력하게 한번 충마로 세워서 때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에는 JS 군주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복골복이죠. 이게 첫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취소가 되고
두 번째 이제 주행검사에서 봤는데, 김덕현 기수를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원체 예민합니다. 원체 예민한데, 그 예민한 마피를 임기현 기수가 어쩜 그렇게 여유있게 탔는지, 정말 임기현 기수가 선배 기수기도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잘 탔다? 임기현 기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교를 해보니까 너무 예민해서 이게 얼마만큼 이 예민한 걸 잡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되나 봐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경주 경험이 임기현 기수보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덕현 기수가 걱정한 건 당연하죠. 근데 마필이 기본적으로 보여준 사이즈가 까다로운 것이 경주 중에 나타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띄워준 사이즈만 본다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글로벌 파티도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이건 뭐 한 번은 불합격이고 한 번은 합격이죠. 그래서 복걸복이 아닌가. 지난번에 8월 23일 날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마필이 좀 기울죠. 제가 근데 그 전에 완벽하게 후미권에서 무기력했던 모습에서 기우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뚝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나아진 건 맞습니다. 나아진 건 맞는데 유승환 기수도 마필이 좋아지고 있다, 조교를 해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복걸복이죠. 실전에 나가서 이 마필이, 이전에는 주행검사에서는 눈이 그냥 하얗던 아이들이 실전에 나가니까 눈이 막 까 뒤집혀갖고 잡아먹겠다고 덤벼들면 얘도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복걸복?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두 마필이 인기권입니다. 2번, 5번, 9번, 12번. 이 네 마리가 인기 마필이고, 다른 마필 중에서는 10번은 왜 팔린 건지, 이거 안 잡혔구나. 6번 청산 포리스트. 이거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광석 기수가 조교를 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행검사를 워낙에 괜찮게 봤는데, 그게 주행검사에서 계속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반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럼 말이 안 좋은 거야. 조교 때 뭔가 안 좋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나는 주행검사를 괜찮게 봤는데, 이날 주행검사를 보았던 게 조상범 기수입니다. 그래서 조상범 기수를 만나서도 물어봤는데, 썩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 눈깔이 동태 눈깔인가 봐. 나는 좋게 봤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 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문세영이를 믿어. 그러니까 12번을 놓고 할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잘 팔리니까. 5번 JS 군주는 좀 까다롭다고 하니까 충만한 놓기는 그렇고. 저는 한번 공격적으로 2번을 놓고 5번, 9번, 12번 이 세 마필 쪽에 어쨌든 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스피드홈. 앞으로의 경주력은 한층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보시고 공략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는 참 애매하죠. 이거 경주 펼쳐놓고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플라잉 조이는 계속 감량 기술을 기용을 시키고 있어요. 심승태 조교사를 만나보면 어떻게든 현 등급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허덕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감량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 등급을 벗어나서 좀 부담 중량에서 해방이 되고 기술 기용의 폭이 넓어지면 심승태 조교사 입장에서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내경주 강공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타는 거고, 3착을 하든 2착을 하든 간에 승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열심히 타야 되는 마필이고요. 게이트도 보니까 좋잖아요. 이어마 당대 집주는 좀 짧은 마필이 있고, 헤이드리머는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내용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6번 골드 히어로는 지난번에 끝걸음은 나쁘지 않았죠. 편성도 약하긴 한데, 워낙에 편성의 약체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승급전에서 그냥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0번 글로리버는 각지 변경에 성공을 하면서 언더 띄워주고 있는데, 영 이마표는 정이 안 가. 능력도 크지 않고 매번 제가 인기 많은 파이터마다 잘라드리는데 이번에도 좀 불안불안해요. 의외로 8번 럭키마이더스의 내용이 괜찮아요. 조교 때 유성환 기수가 만져보니까 오히려 마필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번 9번 파이어는 인게이트면은 마필 상태가 좋아서 한번 늘어볼 만하게 했는데 외곽이 돼서 얼마만큼 보일 수 있을지. 이게 마방 이적을 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방 이적을 하고 적응을 좀 잘 되고 있는가 봐요. 10번 백스핀도 지난번에 편성 자체를 선행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안전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선행을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1번 플라잉 조이도 맘먹고 선행을 한번 늘어볼 것 같은데 2번도 그렇고요.
어쨌든 뭐 강력한 충막감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없지만 일본 플라잉 조이가 아무래도 승부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1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혼전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경주이기 때문에 무리한 배팅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설마 구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 한정원의 승부처입니다. 한정원이가 세 번째로 준비한 한정원의 메인 승부처고요. 일단은 추임력이 막강한 나필은 3번 컬러풀 조이. 용어필이 뭐 사실 선행만은 아니죠. 추위권에서 한 발을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막판 한 발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에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술도 등장이 또 약간은 좀 안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까지도 사실 해봤어요. 뭐 안될 건 없고요. 뭐 수호도 팔리고, 뭐 제이콥도 팔리고, 마이티록도 팔리고, 또 뭐가 팔리죠? 프라이빗맨도 팔리고, 라운 브라이언도 팔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6마리가 넘게 팔리네. 네. 상당히 좀 이렇게 혼전도가 좀 높은 경주고, 어떠한 나필이 정말 여기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삼마 컬러풀 조이가 또다시 그 한 발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한대건은 4번을 놓고 할 생각은 없어요. 이번 경주에 한대건이가 강력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내용만 놓고 본다면 직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마필이 이제는 뭐 거의 폭주하는 스타일로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쌍승시까지도 한번 한대건 이번 구경주 한대건 세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쌍승시까지도 이 마필을 한번 놓고 승부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안 될 만한 마필들인데 팔리는 마필들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3번 컬러풀 조이 같은 마필은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니까 안고 가야 될 것 같고 이 6마리 중에서 한 4마리 정도만 좀 간추려서 한 방 주력 때리고 뭐 2방을 방어하든가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3번 컬러풀 조이가 늦취입을 한다면은 고배당까지도 어떻게 보면 한대간의 승부처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자, 한대는 두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아니, 세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구경주고요. 요 경주 상당히 재밌으니까 과연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나필을 충마를 보고 있느냐. 요걸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원마 컬러풀 조이가 뭐 압도적인 인기를 팔리고 있네요. 부러졌으면 좋겠다. 부러지면 배당 좀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대건은 이번 구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사마 컬러풀 조이가 안될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충만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뭐 그냥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제는 이번 탁 트임입니다. 뭐 사면 땡큐 마라도 있고요. 49조의 마방 스타일이 그렇죠. 마필을 좀 만들어가고 장기적인 미래를 많이 보기 때문에 49조 같이 말 관리를 잘하는데도 드물어요. 마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참 괴로울 수 있는데 뭐 반드시 하위군에 있던 마필들을 그 말이 똥말이 됐든 존말이 됐든 간에 상위군을 올려주니까 마주의 입장에서는 말을 넣어준 그런 보람이 있잖아요. 어떤 마필들은 6등급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갖고 맨날 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말 관리도 잘하고 또 마필에 대한 너다 뺐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이번에 승부를 해서 우승할 수 있다 없다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탁트이는 최근에 보여준 경주 걸음이 상당히 좋죠. 잘 뛰었고 이번에는 뭐 충막감은 어떤 상황이 없는데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마필이 각질 변경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행을 간다 그러면은 뭐 선행을 나설 여유가 상당히 높죠. 이번 게이트 2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하지만 선행을 가지 못했을 변수. 그러니까 지용철 조교사라든가 이동화 기수가 계속 조기 때 모래밭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각질 변경을 노려보겠다는 겁니다. 각질 변경을 해서 단순히 선행형이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더 보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뭐 굳이 말이 막 끌고 나가는데, 그럼 뭐 제어해서 뭐 내가 안 가려고 한 것처럼 너는 모래 맞아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선행을 할 수 있다면 갈 건데, 뭔가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좀 불안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 뛴 걸음은 상당히 좋죠. 여유도 있었고. 충막감은 아마 땡큐마다를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제가 사실 좀 의심을 했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고 이제 인정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강단이 있어요. 이제 마필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뭐 또 이걸 가지고 뭐 또 서인석 조교사는 자기가 조교했으니까는 그만큼 뛴 거다. 뭐 그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죠.
조교사가 두 번의 경주 다 직조를 하면서 마필의 걸음을 최대한 이끌어내왔기 때문에 아마 조교사의 능력이 한 80%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필이 좀 살아난 느낌이고요. 여전히 칼칼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전개 또한 좋아요. 그러니까 뭐 무리하지 않는 전개만 한다면은 선입권에 뭐 2번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선입권에 물고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2번이 좀 더 충막감, 아니 4번이 충막감으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4번에 별표를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2번만 탁치는 버릴 수 없는 것 같고 3번 서울키는 매번 그 차량이고요. 10번이 휘영 갔다 와갖고 이 실버 정상도평 같은 마필들이 혼자 나중에 한 발을 쓰면 배당이 나올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참고 딱 한 발을 쓰는 마필이에요. 뭐 3번 맞고는 관심 가져볼만 하고요. 반지 함성은 제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결정력이 없어서 항상 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좀 못 믿는데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은 나름대로 강단 있게 따라가서 한 발을 쓰고 있어서 물론 여력은 없어요. 또 12번 게이트로 밀려있다는 점이 이번 탁트인이 만약에 선행을 실패하고 뭐 4번이 선행을 가버리고 뭐 2번이 선행을 실패하고 따라가다가 삽질을 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시우마 반지 함성 이 한 마리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과연 그 걸음 얼마나 꼽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7번 스위트리 휴머는 최근 찐 거는 보면 보고 싶지 않은데 말 자체가 뭐래 그렇게 뛰다가 한 발을 쓰는 마필이 돼서 감갑된 이후에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탁트인이 연승 행렬을 하고 있고 능력도 분명히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이 각질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마방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의심의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압도적이네요. 이번 뭐 탁트인이. 어쨌든 전 이번 뭐 탁트인보다는 3번 땡큐 마더를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서울경마 11경기로 넘어갑니다. 한대간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오늘 경주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토요일 경마에서 반드시 한 구라를 해야 되는 경주죠. 아마도 뭐 이번 하늘 달리다가 인기 1위가 되지 않을까. 인기 코너 한번 볼까요? 이거 인기도가 좀 난잡. 블루파이어가 인기 1위구나. 이거 자르겠습니다. 긴말할 필요 없습니다. 블루파이어는 삭제. 어디갔어? 블루파이어는 한대건이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삭제해도 대가리 맞죠? 예. 충막감으로 팔리는데 한대건인 이 마피를 지우고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승부를 하겠습니다. 단 10원짜리 하나 오머 블루파이어에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확실한 이유가 생겼죠. 무조건 오머 블루파이어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대건은 알고 있습니다. 이 블루파이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도 크지 않지만 편성 때문에 등 떠밀린 축마지 절대로 능력 있는 축마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이렇게까지 잡힐 정도는 몰랐어요. 자, 오늘 블루파이어를 잘라내고 한대건 맛있는 중배당 막건으로 승부해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와도 뭐 중배당 10배, 20배 나옵니다. 9구로 들어오면 더 좋고요. 50배, 60배 들어오면 더 좋고 한대건 제대로 한번 이번 11경주에서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 오마 블루파이어가 압도적인 인기 1위 하니까 한대건은 오마 블루파이어 잘라내고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토요일 경마 최대 승부처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경주 넘어갑니다. 뭡니까 이거? 이거는 일단은 뭐 주행 검사를 인기도 먼저 보죠. 많이 잡혔네. 이번 문학의 전사가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문학의 전사는 지난번에 선행을 성공을 하면서 버텼지만은 역시나 뚝심은 없죠. 근데 이 부담 중량이 지난번 대비해서 2.5kg 올라갔어요. 김용건 기술을 교체했는데 다시 한번 선행은 유력하죠. 근데 뭐 지난번에 그렇게 여력도 많지 않았었고 중량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차라리 주행검사를 통과한 20번만 별나라 신사가 잠재 능력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 이번 문학의 전사도 선행 가서 자빠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10번을 충막감으로 놓고 싶고요.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이동준 기수가 만나봤는데 이동준 기수는 실험 파이널 에센스가 의외로 조기 때 상당히 좋다고 해요. 걸음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던 모습이 지난번에 보여줬는데 이동준 기수가 이렇게 찾고 타다가 한 발 있는 마피를 상당히 잘 타잖아요. 안 될 거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 같습니다. 하나같이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1번만 흰별 정도가 혼전화 중에 한 발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3번 캐논 스토어도 팔리나요, 이게? 11발이 잡혔네. 이게 승급이죠. 국산 5등급으로 떨어졌다가, 지난번에 이제 3착을 하면서 다시 혼합 4등급으로 온 겁니다. 예, 능력이 없죠. 이런 마피들이 팔려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지우시면 됩니다. 캐논 슈터는 안 되는 말이다. 예, 지우시면 될 것 같고. 어디 갔어, 씨. 안 되는 말이다. 지우시면 될 것 같고. 홍시가 좀 불안불안. 이게 좀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어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 12경주는요. 12번 별나라 신사를 충만을 넣고, 뭐, 파이널 에센스가 우선 맞건, 그 다음에는 뭐, 2번만 문학의 전사라든가, 1번만 흰별, 이런 마피들은 좀 방어로 좀 가져가고 싶어요. 문학의 전사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55kg 중량도 문학의 전사한테는 무겁다고 봅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재호 주교사를 만났을 때는, 우리말이 그래도 55kg까지는 견뎌내는 것 같은데, 주교사의 판단은 그래요. 55kg 정도는 버텨내지 않을까? 이겨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도 좋은가 봐요. 근데 제가 하는 판단에서는 문학의 전사가 그렇게 좋은 마피는 아닌 것 같아요. 55kg도 좀 버거워 보이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뭐 선행 안 갔습니까? 선행 갔을 때 연락이 끼었던 마피인데. 어쨌든 10번을 놓고 한번 이번 경주 12경주는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 13경주로 넘어왔네요. 이번 경주가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일단은 덱길이가 카론 블레이드의 대군 불패가 될 것 같아요. 8번 대군 불패는 주기가 길어졌고, 6번 카론 블레이드도 지난번에 압도적인 인기만이었었는데, 당시에 박대웅 조교사가 카론 블레이드를 굉장히 좋게평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을 펴졌습니다. 김영공 기수에 손에 왔는데, 저도 웬만하면 6번 카론 블레이드를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하고 싶은 마피드예요. 뭐 이유는 제 승부처니까 내가 충만 공개 드렸잖아요. 그게 말씀드리기 그렇고 8번 대군불패는 주기는 길어졌지만은 최근의 경주 모습 보면은 뭐 이게 최저 배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많이 팔려서 아예 배당이 없는 최저 배당은 아닐 것 같고요. 무시할 수는 없겠고 제가 지난번에 들어봤던 시마 캐치 미라클도 추천하고 3번 체인지 메이커는 거리를 줄인 게 결코 득이 안 되는데 또 팔리네요. 7번 플라잉 포드는 제가 지난번에 잡아드렸던 마피인데 이건 선행을 가야죠. 선행을 가지 못하면 절대 못 찍는 마피입니다. 안쪽에 있는 황금사자나 황금사자 이런 마피드 아니면 카론 블레이드 발주가 느린 마피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플라잉 포드는 선행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뭐 장산베어스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김규배 기수가 조교사하고 기승자는 이하나 기수를 기승을 시켰습니다. 이 조교사의 판단이 뭔지 좀 기회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저는 안 보고요. 별로 안 된다고 보고 돌아온 난리가 직전에 한 발 썼는데 맨날 기볼 보였던 마피예요. 그래서 이 마피 지금 현재 컨전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도로 한번 볼까요? 인기도로 보면은 네 대군불패가 압도적이죠. 뭐 찌어진 거림이 있으니까 압도적인데 한대건은 몇 번 놓고 6번 놓고 이번 경주를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컨디션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면 뭐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승부처잖아요. 메인 승부처. 제가 충만 공개해 드렸는데 현장 컨디션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 달에 13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다. 많이 지치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바뀐 방식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보완할 게 있다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보완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아까 재밌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모처럼만 돌아왔는데 한대건의 음성 정보라든가 문자 정보 많은 신청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고요. 일요일 근무에서도 좋은 내용 가지고 방송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근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